자, 일단 뭐 부산 이슈 첫 번째 얘기를 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서 자치 조직권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지자체 자치 조직권이라는 얘기를 일단 먼저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알아서 행정을 위한 조직들이나 이런 것들을 맡고 사무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할 수 있는 인사권. 그렇죠. 인사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데 정부조직법처럼 지방자치단체도 그 자체의 조직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거나 뭐 이런 종류.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앙정부의 어떤 지방자치법 하에서 모든 정부조직법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다 규율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부시장도 몇 명 둘 건가가 딱 숫자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 이상, 도시는 몇 명. 지자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못하죠, 절대. 그래서 못합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간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들 정수 정하는 것도 당연히 간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겨우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국실 바꾸고 이런 정도의 조정 정도는 허용이 되고 있지만 그 이상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사실 열어주는 게 되게 필요한데 정부가 지금 중앙권한 지방 이양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국무총재정실에 발표한 이 내용은 사실 그런 핵심적인 자치조직권하고는 저는 좀 무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지난 1년 내내 사실은 굉장히 강조를 해왔는데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차를 몰고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절감하는 게 만약에 지방자치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이렇게 각 구별로 이렇게 좀 정리정돈이 되고 어떤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좀 호흡이 나게끔 만들고 이게 가능했겠는가? 예를 들면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구청장들이 다 있고 그랬다면은 구별 발전과 구별 특성화가 과연 가능했겠는가? 저는 불가능했다고. 그러네요. 서로 네. 경쟁을 해야 되니까. 네. 경쟁을 하고 잘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부산이 뭐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좀 나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은 행정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 서울은 부산을 모르잖아요. 모르죠. 관심도 없고. 네. 그럼 알아서 하게 해줘야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 했는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 부분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독립성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 조직도 네네. 중요하지만. 그렇죠. 자치재정권이 제일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재정. 8알 지방자치, 2알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뭐 30여 년 동안 사실 20% 국세 지방세 비율이 20%이기 때문에 그 2알 자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이제 3알로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5년 동안 못했어요, 결국은. 못했고 윤석열 지방시대에서도 그걸 하려고 하겠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내놓은 지방으로의 중앙권한 이양의 핵심이 개발제한구역 마음대로 풀게 해주는 것. 그거였군요. 대중골프장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근데 이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필요해요. 그리고 위험하지 사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중앙이 규제해야 되는 것과 지방에 자율권을 줘야 되는 것들 중에 핵심적인 게 근데 저는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것들은 지방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중앙이 규제하지 않으면 난개발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 국무조정실의 핵심은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개발하는 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개발하는 거 마음대로 하면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건설사들만 좋은 거죠.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근데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비소득권 개발제한구역 마음대로 풀 수 있는 권한 받았어. 그린벨트 다 풀겠죠. 그리고 건설사들 들어와서 다 개발하겠죠. 그럼 환경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할 필요가 있는데 정작 이런 게 정말 자치조직권에서 중요한 거였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BPA 같은 게 있습니다. BPA 항만공사인데 부산항만공사인데 해양수산부가 컨트롤해요. 그래요? 이건 잘못된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풀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 그린벨트 풀고 대중골프 지정 마음대로 하게 하고 저는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도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은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 총장이 있지만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사무국장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사무국장의 권한이 굉장히 세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물론 간섭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또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행정 혹은 기재부 같은 데서 내려오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게 상부상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앙에서는 이제 국장을 지내고 난 다음에 달리 갈 데가 없으니까 지방에 요직으로 내려보내고 또 지방에서는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중앙에 가 가지고 그렇죠. 뭘 좀 따온다든지 하고 하는 건데 결국은 뭐 그렇게 상호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중앙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중앙에 이제 네, 예속되는 거죠. 예속되는 거죠. 어쨌든 자치 조직권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저희들이 뭐, 주면 받는 건 좋은데 저는 그게 악용될 가능성, 그게 되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토건 세력과 결합돼가지고 LCT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런 개발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없이 이런 것들을 무한정 풀어버리면 그린벨트 나만 할 때가 아마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그리고 걱정이 이제 되는 거죠. 부산만 해도 뭐 어쨌든 외양상으로 제2의 도시라 그러고 광역시인데 중소도시와 또 다른 데로 갈수록 지역 유착이 심각하거든요. 네. 지역에 있는 어떤 그 개발업자들과 뭐 이런 유착이 너무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중앙의 어떤 통제는 여전히 필요한 게 한국의 풍토죠. 어쨌든 그런 부분 오히려 뭐 지역 자치 조직권이 확대되는 거는 괜찮은데 시가 유착이 강하게 될 수도 있는 염려도 있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또 메가시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뭐 메가시티 예전에 있었던 그 특별 자치 특별연합 규약은 완전히 없애버렸죠. 네. 이것도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만든 규약을 그대로 두기만 하면, 근데 관심 없이 내팽개치면 다음에 누가 와서라도 살려서 쓸 수 있는데 확인 사살을 해버린 거예요. 없애버렸어요. 정말 나쁜 거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분야는 통합이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통합이론이라고 하는 분야는 원래 국가 대 국가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국가 내에서도 해당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행정통합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론적인 차원에서 정부 간 협상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 간의 하이팔러틱스, 그러니까 고위 정치권에서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끝내서 새로운 정치적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통합을 하면 제일 쉽죠. 근데 그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가장 불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고민해서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하자. 그래서 아래로부터 시민들의 생각들을 좀 모으고 국민들의 생각을 모아서 뭔가 이렇게 연합될 수 있는 분위기,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통합으로 가자. 이게 당연히 더 수순상 맞는 거죠. 합리적이고. 근데 지금 행정통합 이 체계는 우리가 그동안 5, 60년 동안 정치, 행정, 사약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론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어려운 걸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전하면 이 어려운 걸 잘 하겠다는데. 되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울산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 거기에 어떤 걸 맡고 있고 거기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정 통합을 찬성하겠습니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는 찬성할 수도 있겠죠. 창원은 찬성하지 않죠. 서쪽에 있는 서부 경남에 있는 도시들 찬성할 이유가 없죠. 부산 연구소에서 여러 번 또 언급한 얘기인데 금융허브 부산 이게 멀어졌습니다. 점점 더. 작년 한 해 국내에 진출한 네. 이 외국계 금융사 98%가 서울에 다 모여 그렇죠. 있습니다. 부산에는 아마 한 개밖에 없을 거예요. 문현 금융단지를 만들어 인천하고 경기도 일산 여기 하나씩 가고 167개 중에 164개가 서울이 싹쓸이한 겁니다. 사실은 부산 금융중심지라고 하지만 금융중심지 딱 2개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2개, 제가 알기로는 2개입니다. 어디입니까? 서울하고 부산이죠. 근데 부산은 근데 없잖아요. 164대 1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164개 가져가고 한 개 주고. 한 개 온 거죠. 이건 금융중심지 지정해놓고 이건 저는 부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금융중심지를 허락을 해줬, 이렇게 그걸 받아줬으면 저는 그 금융중심지를 키울 의무도 그걸 승인해준 저는 정부에 있다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에. 중앙정부 완전히 내팽개친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데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중심지. 중심지라는 이름만 있으면 뭐 우리는 한 개. 우리는 KRX 정권거래소를 갖고 있는데도 이 모양인데. 금융 주변지죠. 중심지를 왜 좀 해가지고. 금융 주변지로 바꾸면 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부산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인프라, 그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여기 진짜 국제 관광, 금융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을 갖고 있고, 대학도 종합대학이 12개나 됩니다. 그런 인적 자원 역량도 갖고 있고, 근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중앙에서 바라봤을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산으로 내려가면 기능들이 다 겹쳐진다. 이미 뭐 서울에 있는 기능들을 뭐 따로 떼서 간다면은
지금 이제 뭐 온라인 시대에 오히려 거기에 뭐 오프라인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큰 의미 없다. 요런 시각으로 보는 게 중앙의 시각입니다. 안 내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내려보내짐을 당하는, 근데 우리 산업은행이 대표적인 거는 네. 노조가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엄청 반발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안 내려가려고 하고, 내려가서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통합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렇게 내려갈 이유를 만들고, 기능적인 통합을 하면, 통합효과가 나도록 만드는 인프라를 만들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아, 될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유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안 될 이유를 만들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해양, 예. 항만, 그렇죠. 수산계통의 금융 어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뭐 그런 걸 집적하면 돼요. 해양금융은 그러니까. 여기에 싹 모으고. 근데 문제는 인천이 또 안 가만히 하잖아요. 있습니까? 인천이 자기들 달라고 하죠.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는 중앙정부가 적어도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해야 돼. 인천의 그런 의도를 저는 좌절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하기야 저기는 서울에 가까이 있으니까 거의 서울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그런 기능까지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작은 영토입니다. 아, 작아요. 예. 굉장히 작습니다. KTX로 2시간 10분 만에 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서울 안쪽이나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출근하는데 1시간 걸리잖아요. 예. 의지가 없는 거죠. 저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의지가 없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런 점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세종에다가 정부종합청사를 만들고 지금도 계속 이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하는 걸 역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금융전시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의지가 없이 허약한 게 아니고 굉장히 나쁜 의지를 갖고 지키고 있다라고 봅니다. 안 보낸다는 거. 예, 안 보내는 겁니다. 안 보낸다는 혹시나 거죠. 서울이 갖고 있는 그 훌륭한 어메니티들이 다 사라질까봐, 서울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사라질까봐 부산에다가 분산 배치 안 하는 거죠. 예전에 고려에서 조선으로 갈 때, 개경에서 한양으로 그 갈 때 똑같은 거예요. 개경의 지역 그 유지들이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반대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슷하네요. 네, 똑같은 거죠. 에이 서울 사람들아. 근데 그런 거는, 근데 저는 그냥 배고픈 애가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치, 우리가- 끊임없이 지역 주민들이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연합해서 그런 것들을 내려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울지 않으면 절대 떡을 줄 리가 없죠. 근데 소장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그 개성에서 서울로 온 게 이성계 정도전의 합작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굉장히 반대가 네.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과 그거를 실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건데 둘 다 없는 거죠. 야, 이게 두 분 다 이제 대학 강단에 계셨는데 교대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이제 애들이 왜냐하면 없어요. 요즘 똑똑합니다. 아이들이 수험생도 똑똑하고 지도교사도 그렇고 보면은 초등학교가 없어지는데 교대 가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도 그 전만 해도 이미 10년 전부터 그 초등학교 선생님 임용고사에 붙고 나서 2년 3년 기다립니다. 합격하고 나서 부임지가 발령을 못 없어가지고. 받아요? 네. 못 봤죠. 이미 그런 그러니까는,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옛날에 교대 출신 며느리 봤다 이러면 엄청나게 어우, 좋게 보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네, 대단한. 그런데 하나 더 아이러니한 거는 저는 지방 교육재정 심의를 이제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애들 줄어들어서 교대도 엉망이고 계속 그 학령 인구들은 줄어드는데 학교는 계속 신설해요. 아, 그래요? 예. 폐교가 생겨나는데도 학교는 신설해요. 아. 그래서 뭐 최근에 요즘 저쪽에 기장군 같은 데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신도시가 자꾸 생겨서 그런가요? 뭐 신도시 생겨나는데 이제 거기에 단기간에 수요들이 폭증하면 또 학교 새로 만드는 거죠. 없어지면 폐교하고. 예. 아, 좀 단시한적이네요. 굉장히 단시한적으로 근시한적이네요. 정책이 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야, 그래서 교대가 예전에 뭐 저도 들어가려면 성적이 좀 모자라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미달이 13곳 중에 11곳이 정시 모집 미달입니다. 그렇죠. 전부 다 그것도 뭐 2대1 이하일 겁니다. 아마 실제로 하려면 3대1이 돼야 겨우 충원 가능한 그 마지노선이 3대1인데 3대1 되는데 별로 없을걸요. 부산은.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교대 안 가겠다고 하면은 예비 합격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불안한 상황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학교는 줄어지는데 TO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안 나니까 그래서 아마 그 어떤 그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입시를 할 때 이미 이제 교대는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62세, 63세, 65세의 교원 정년까지 거의 채우거든요. 아, 거의 갑니다. 네네, 거의 네. 채우거든요. 중간에 나가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우리 수험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 장래가 뻔한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교대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교대 자체적으로는 어떤 뭐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통합 문제나 이런 게 있죠. 뭐 우리만 해도 당장 부산대학교 사범대학하고 부산교대 통합해야 된다 이런 압력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교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뭐 직원들하고는 되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결정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또 그게 기관 대 기관의 통합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들이 엄청나게 돼 있어서 쉽지가 않은 이전에는 거죠. 교수하고 얼마 안 되는 꽤 이전에는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이 교대 보고 합치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콧방귀를 팡팡 꼈죠. 아, 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왜냐하면 거기 계시는 교원이나 직원 같은 경우에 이게 학생들이 줄어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합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교대가 미달이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산연구소에서 다루는 주제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중앙 이슈와 부산 이슈 함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부산연구소는 변함없이 어려운 이슈를 쉽게 하는 걸로, 그리고 무게 쫙 빼고 웃음을 최대한 가미하는 모습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